저번 시간 이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재 145페이지 문제입니다. 자, 3번. 조금 이 문제가 어려워요. 그리고 좀 생각하게끔 만드는 문제인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A 생산 라인을 먼저 32시간 가동한 후 두 생산 라인을 모두 가동해요. 최종 10,000개의 정산 제품을 납품했다. 두 생산을 모두 가동한 시간은 얼마인가? 먼저 이거 32시간을 시험 가동한 거죠. 시험 가동. 근데 여기 불량률 체크 전 단계 시제품을 100개 만드는 데는 A 생산 라인만을 이용할 경우에는 4시간, 100개 만드는데 4시간, B 생산 라인은 2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A 생산 라인보다 B 생산 라인이 바로 생산성이 2배 높다는 거죠. 100개 만드는데. 그리고 두 생산 라인을 동시에 가동하면 생산량이 20%씩 상승해. 둘 다 동시에 가동하면. 근데 A 생산 라인을 보면 이제 불량률이 20%고 정상이 80%, 그리고 B 생산 라인은 정상이 90%, 불량률이 10%야. 그러니까 B 생산 라인이 굉장히 유리하겠네요. 그지? B 생산성도 유리하고 불량률도 그지? 더 낮고. 그래서 100개를 생산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동시에 가동하면 그것은 각각 20%씩 상승한다는 얘기야. 문제는 이제 32시간을 먼저 가동한 후 그럼 몇 개 만들겠죠? 근데 그것 중에서 만든 것 중에서 이제 정상이 몇 개인지 우리가 계산돼야 돼. 처음에 정상이 80%니까 32시간을 가동하면 몇 개 나올 건가? 그러니까 전체 이제 10,000개 중 여기서 가동한 걸 빼줘야죠. 그럼 나머지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동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생산량은 이제 20% 상승해. 좀 복잡한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전체 총 생산이 만들어지기까지 총 시간은 몇 시간 걸리겠는가를 구하는 거야. 자, 한번 구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거를 요 한 문제만 그냥 시간 때우는 거로 듣지 말고 이런 식의 유사한 문제들이 생산성에 관한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NCS에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뭐 한 번만 풀어가겠습니까? 여러 번 풀어봤기 때문에 푸는 원리를 알 텐데 여러분이 아마 처음 풀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간을 충분히 주어졌고 저도 이제 한번 옆에서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못 풀었는데 여러분이 좀 풀 자신 있다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끝까지 풀어보고 한번 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가 이제부터 하는 설명을 좀 정확히 잘 들으시고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먼저 32시간을 가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32시간을 가동한다면 지금 이제 먼저 그치 A 생산 라인을 먼저 가동하는 거죠. 근데 지금 100개 만드는데 A 생산 라인은 4시간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4 곱하기 8. 그러니까 이 32시간은 이 4시간을 8번 가동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4시간을 8번 가동하면 4시간 할 때 100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8번 가동하는데 100개를 8번 가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800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800개. 그러니까 한마디로 32시간 동안 4시간 동안 100개면 32시간 동안은 이것의 8배인 800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정상품은 80%이기 때문에 자 바로 800에 80% 0.8이 되면 640개가 정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정상품. 근데 우리는 지금 100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000개를 10,000개를 만들기 때문에 10,000개에서 640개를 빼면 640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9,360개를 만들어야 돼 이제. 근데 이제 동시에 가동하죠. 동시에 가동하면 이제 4시간 동안 이게 중요한 건데 4시간 동안 물론 1시간 동안 가동 갖고 구해도 돼요. 1시간 동안 가동. 그러니까 얘는 4시간 동안 얘는 1시간 동안 25개. 얘는 1시간 동안 25개 그리고 1시간 동안 얘는 그지 50개를 만들겠죠. 1시간 동안 가동 갖고 구해도 돼요. 이렇게 돼요. 두 가지 방법 구해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 4시간 동안 아까 A 생산에는 100개 그리고 얘는 200개 생산한다 그랬어요. 아까 그럼 정상품은 이제 80% 나오니까 4시간 동안 80개 나오는 거죠. 얘는 4시간 동안 90%니까 180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각각 동시 가동하면 20%가 증가된다 했으니까 80에 20%가 증가되면 이것은 96개에서 180에 20%가 증가되면 216개가 됩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312가 돼요. 312개. 그러니까 이것은 4시간에 312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9,360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나눕니다. 9,360을 312로 나누면 이것이 30이 나와 30. 근데 지금 4시간 동안 이제 만든 개수이기 때문에 4시간에 30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시간 곱하기 30배 들어가면 이것이 120시간이 되는 겁니다. 설명하면서도 뭐 쉽지 않다는 거 알 텐데.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이제 이어서 4번입니다. 그 전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좀 지나갔던 문제도 있어요. 다음 보면 이제 새로운 도로 건설에 대한 계획이다. A, B, C 세 노선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각 노선의 총 길이는 터널 구간 길이와 교량 구간 길이 그리고 일반 구간 길이로 나온다. 이렇게 노선이 A, B, C, D가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일반 기간이 얘는 가장 길죠, 그지? 그리고 얘가 가장 짧아요. 근데 여기서 각각 터널 구간, 일반 구간, 터널 구간, 일반 교량 구간, 일반 구간은 각각 1km당 그지? 여기서 터널은 이것은 1,000억 원, 교량은 200 그리고 일반 구간은 이제 100억이 나오는 거야. 여기 일반 구간 아직 계산 안 되는데 일반 구간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10km에서 이걸 빼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지? 10km에서 1.7 빼니까 8.3. 이건 8.3. 얘는 20km가 모두 일반 구간. 자, 이것은 15km에서 요거 2.3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12.7. 이것은 빼면 그지? 이것은 17.5에 10.5.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지금 보면 이제 여기 지점이 P점과 Q점이 있는데 가는 길이 이렇게 A, B, C, D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직접 갈 수도 있어. 직접 가면 이게 짧겠죠. 근데 여기 있어요. 터널도 통과해야 되고 교량도 통과해야 돼.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A 노선. 근데 가장 긴 노선이 이제 B 노선이야. B 노선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야 돼. 그지? 길이는 긴데 이것은 터널고 교량도 없어. 자, 이것이 이래서 A 노선, 여기 B 노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C 노선도 이렇게 있는 거고, C 노선도 있는 거고, D 노선도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것이 이 C 노선은 터널이
터널이 짧고 짧은 터널이 하나 있고, 그지? 그리고 여기 교량이라 했죠, 교량. 교량도 이제 아주 긴 교량이 하나 있어요, 긴 교량. 여기서 이제 짧은 교량이 하나 있어요, 교량. 자, 그렇겠죠. 이렇게 네 가지 선택에서 어느 것이 건설 비용이 가장 큰 노선이 뭐고 가장 짧은 노선은 뭔가 한번 여러분이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다 계산돼 있어. 일반 노선까지 일반 구간까지 길이가 계산돼 있고, 여러분이 또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계산해서 가장 짧은 노선과 가장 긴 노선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나오는 이 자료 요 분야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인데, 그렇죠. 이런 문제를 증명했을 때 나오는 어떤 대안, 가장 좋은 선택을 또는 자원 관리,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짧은 시간 내, 그러니까 건설 비용만 생각했지만 우리가 건설 뭐 시간이라든지 그것까지 고려하는 것도 있겠죠. 건설 시간. 아무튼 이제 어떤 경제 원칙에 따라서 가장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큰 효율성을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에서 선택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NCS 문제에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선택할 많은 문제들을 대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나오는 문제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풀렸잖아요.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했죠.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식을 이렇게 다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제가 요 두 가지가 가장 물망에 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가장 건설 비용이 큰 것은 이제 C가 나오죠. C. 가장 짧은 거는 이제 B 아니면 요게 나올 텐데 이건 계산해 봐야겠고요. 자, 그래서 답은 이제 건설 비용에 대한 거,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죠, 어떤 도로가 아니라 뭐 철도다 이런 식으로 철도라고 나오면서 이제 보통 이제 철도 공사 같은 데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특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5, 6, 7번에 관한 문제인데,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문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지금 가나다라 4개의 시가 있다. 4개 시 중 하나의 시에 반드시 이제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해야 된다. 쓰레기 소각장을 금지시키는 시는 그 외의 시들에게 각각 일정한 금액을 제공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가나다라 시가 있는데, 여기는 쓰레기는 모두 다 한 곳으로 모일 거야. 가나다라. 그럴 때 이제 쓰레기 소각장은 이제 그지, 어디에도 여기도 생길 수 있고, 이제 물망지가 이렇게 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군데가 있는 겁니다. 4군데가 있어. 근데 이제 가시는 다른 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나는 1억을 다른 데서 유치하면 내가 1억을 줄 용의가 있어. 대신 내 시도에 내 시에 그지, 이거를 유치하려면 5억 2천만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주거나 5억 2천만을 줄 용의가 있어. 자, 이거보다 4배 이상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시인데, 자, 아무튼 그런 나름대로 이제 가나다라 시마다 어떤 보관이 있겠죠. 그지? 나는 다른 시 주면 8천만을 줄 거야. 하지만 그지, 우리 시에 하려면 내가 8억을 받아야 돼. 이제 뭐 도둑놈 같은데 이것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4개의 시도가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먼저 여기서 자기 시에 유치하는 대신 다른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가장 많은 시는, 자기 시에 유치하는 대신 다른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가장 많은 시는, 그리고 자, 이때 자기 시에 유치하는 대신 다른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자기 시에 유치한 대신 다른 시로부터 받으려는 최소 금액보다 많은 시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시죠. 조건을 만족하는 시입니다. 자, 그때 이제 이것을 해가지고 이런 시가 많았을 때 가장 그지, 예상된 거,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정부가 예산이 추가된다. 그 차액만큼 7번 말입니다. 7번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차액만큼 이제 정부가 추가하려면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가장 많은 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걸 역전되는 시가 과연 몇 개 있는가? 하나, 둘, 셋, 4개. 하나도 없다면 이제 정부가 이제 예산을 줘야죠. 없다면.
있다면 그 C가 답이 되는 거고 7번의 답은 그게 2개 이상이라면 그지? 그 중에서 이제 2개 C가 또 경쟁하겠죠.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 경우를 우리가 정확히 좀 이해하고 이 수치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일종의 자기 시에 혐오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거를 흔히 말해서 님비 현상이죠. 님비 현상. 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또한 이제 자기는 그지 뭐 노인이 안 될 것처럼 노인 복지 시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혐오 시설 이런 거 혐오 시설 같은 거를 자기 시에 유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음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유치하게 만드는 거죠. 그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어떤 데이터 센터 만드는 경우가 나오는데 데이터 센터 만들 때 상당히 많은 뭐가 들어가면 전력이 들어간대요. 전력 그러니까 그러면 고압 전력이 들어가거든. 고압 전력이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어떤 자기장 그런 거 별로 걱정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시도에서 그거를 이제 거부했어요. 근데 네이버가 거꾸로 공고를 했죠. 우리 시설이 들어갈 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공고를 했습니다. 단 공고하는 조건 중에서 뭐냐면 거기다가 그지 상당량의 어떤 복지시설을 만들어주고 또는 그 시도에서 고용을 창출하겠다. 그 시에서 고용을 창출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시가 그지 경쟁이 붙었어요. 그런 식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하지 않으려던 시는 그지 괜히 거부했죠. 거부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이득을 봤을 텐데 거부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득이 다른 시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어떤 시 만들어졌거나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 아는데 그럼 그 시도는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이 치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인센티브가 들어간 거죠. 자, 그런 것에 관한 문제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대안, 그러니까 인센티브와 내가 받는 어떤 불이익과 인센티브에 따른 것이 시도마다 다르다면 그것이 이제 시의회에서 되겠죠. 시의회에서도 어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문재인 정권 초기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원전입니다. 원전을 계속 만들 건가 중단할 건가? 그럼 계속 여태까지 해왔던 공사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국민 공청회가 있었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형태를 취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대신 이 문제는 간단하죠. 여태까지 문제보다는 간단하지만 그런 원리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과 보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요. 문제를 풀고 있을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잘 문제를 안 풀면 이 다른 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 있죠. 이걸 한번 다 더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야. 그럼 여기서 3억, 4억, 5억, 6억이죠. 6억. 이걸 갖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나오면 6억이 나올 수 있죠. 6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6억. 근데 이 모든 시도가 그지 다른 시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6억이야. 만약 그 제5의 도시 만약 마가 있다면 마는 얘네들을 모두 받아들이면 6억을 받아들일 수 있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마는 없고 이 안에 있어야 돼. 안에. 그렇다면 얘네들은 6억 중에서 그지 1억을 제한 얘가 최대 5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세 개 더한 것이 5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는 내가 낼 수 있는 1억을 뺀 최대 5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다른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가장 많은 시는 당연히 나겠죠. 해보나 마나. 그러니까 여기서 6억에서 1억을 뺀 5억이라면 얘는 얼마? 6에서 8천을 뺀 5.2억. 얘는 6억에서 3억을 뺀 이것은 3억. 얘는 6억에서 1.2억을 뺀 이것은 그것이 4.8억이 될 겁니다. 4.8억.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5번의 답은 내가 가가 제일 적게 내기 때문에
거꾸로 받아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6으로 가장 큽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이 됐으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은 거의 다 풀린 거예요. 자기 시 유치한 대신 다른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이거죠. 최대 금액이 이겁니다. 이거 지금 말한 이거죠. 자기 시 유치한 대신 다른 거로 받으려고 하는 최소 금액보다 많은 시는 이겁니다. 얘는 이게 크죠. 얘도 이게 큽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얘도 이게 크죠. 그럼 얘는 이게 크잖아. 이런 얘기야. 자기 시 유치한 대신 다른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이거죠. 이것은 최소 금액보다 많은 시는 최소 많은 시는 라 하나입니다. 라 하나가 된다면 이게 여러 개 있으면 경쟁하겠지만 그리고 없다면 이런 시가 없다면 정부가 이제 주겠죠. 정부가 주는 대신 제일 적은 데를 주겠지. 자, 이 차가 이건 전부 다 마이너스지만 얘는 플러스 3,000이 되잖아요. 3,000. 그죠? 3,000입니다. 얘는 이게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뺀 값은 마이너스란 말이야. 얘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금액, 이런 기업, 이런 시도는 라 하나가 생기는 거고 라 하나. 그래서 답은 이제 6번 답은 한 개고 그때 결국 이제 라 기업만 라 시만 이제 그지? 바로 이제 이 쓰레기 소각장이 여기 설치될 겁니다. 라 시는 이제 내가 받으려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이제 이해가 그제 서로 이제 그러니까 이익과 바로 이제 손해가 플러스가 돌아가기 때문에 라가 가장 유리하고 라시에 그지 바로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된다는 거야. 만약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다 이렇게 된다면 가장 적은 데다가 이게 만약 4억이다 그러면 5억이다 그러면 없을 거 아니지? 그럼 여기 2천억이 되겠죠. 가장 적은데. 가정적으로 2천억이 되면 정부가 2천억을 주고 이제 또 라시에 바로 이제 시설비를 소각장을 만들 겁니다. 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여기가 6번은 이제 한 개, 7번은 이제 라가 되는 거죠. 자, 알겠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뿐 아니라 이제 상황 판단이라고 하는 이제 PSAT 공무 직성 검사에서도 우리가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 고용하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문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어서 풀어봤던 5, 6, 7번에 대한 연관된 문제예요. 자, 다음에 볼까요? 다음에 이것도 이제 8, 9, 10번 이제 세 문제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것도 이제 문제 해결 또는 어떤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이 반드시 그죠? 한 개라도 좀 알아두셔야지만 다른데 연관 있는 문제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어느 고등학교 미술 동아리에서 바로 전시회를 열리는데 다음과 같은 작품 전시회를 필요한 작업에 걸리는 시간, 작업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표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A는 무조건 먼저 시작되고 이것은 그지 A가 시작되고 나서 B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C도 A가 시작되고 나서 C가 시작된다는 거야. 그리고 D는 C가 시작돼야지 그지 D가 시작된다는 거야. 이런 식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대단히 이것도 우리가 많이 실제로 어떤 전시회를 여는 과정에서도 뭐 동아리 고등학교 미술 동아리 전시회라고 했지만 보통 기업에서도 뭐 전시회를 연다든가 어떤 뭐 건설 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이제 오픈하우스를 한다든가 이런 데서도 모두 해당되는 거잖아. 자, 하다못해 뭐 어떤 기업이 그죠 어떤 공장을 만든다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습니다. 뭐 아파트를 만드는데도 순서가 있고 뭐 먼저 땅을 고르고 그죠 어떤 땅을 파서 어떤 방수제를 만들고 뭐 이렇게 건물을 짓고 그런 과정에서 그죠 외관을 짓고 뭐 안에 어떤 뭐 인테리어하고 그런 과정이 순서가 있잖아. 그 순서에 맞춰 갖고 이런 작업에 대한 이런 식의 어떤 이제 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로 만들어졌는데 표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한 이게 한눈에 우리가 알 수 있게 어떤 이 가지를 만든 가지표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여기서 말했을 때 이제 우리가 A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그지 A를 갖고 이제 B와 C가 만들어지잖아. B가 만들어지고 C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B와 C. 자, 이런 거죠. A 다음에 이제 지금
B도 C도 A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C가 만들어지면 D가 만들어지는 거고, C가 만들어지면 D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자, E도 C를 통해서 E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경로 표시 말이에요. 자, F는 B를 통해서 F가 되는 거고, F를 통하는 거고, 그리고 G는 C와 F, 이게 C와 F를 통해서 이것이 그지 G가 되는 거죠. G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동시에 행할 수는 있어요. 그지 이게 그러니까 이 과정이 마치고 이 과정을 마치는데 이 과정과 이 과정은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드는 시간, A는 이것은 2시간, 2일, 이틀, B는 이것은 5일, 그리고 C는 이것은 3일, 이렇게. D는 2일, 그 다음에 E는 3일이죠, 3일. E는 3일, 그리고 F는 1일, G는 2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거의 다 만들었어요. 자, 이걸 갖고 이제 각각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의 뭐 문제는 80%가 풀린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그지 어떤 경로라든지 이 숫자가 일자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로 우리가 취합할 건가를 구해보는 문제야. 자, 시작해볼게요. 자, 그래서 뭐 거의 다 풀었죠. 전시의 작품 선정을 끝마치는데 필요한 시간은 뭐냐면, 자, 이 전시의 작품 선정이니까 이렇게 따라가면 복잡하니까 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쉽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F입니다. 그래서 2일, 5일 하루, 그래서 8일 되는 겁니다. 8일 이렇게. 자,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쉬워지죠. 자,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은 D죠. D가 여기 현수막 제작은 여기 있어. 이게 이제 며칠 걸리는가 물어봤잖아, 그지? 그건 결국 여기 2일, 3일, 2일이죠. 그래서 3, 4, 5, 6, 7일, 7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제 그지 이렇게 마지막 그래서 작품 전시 준비가 끝날 때 필요한 시간은 이제 결국 이제 전시회장 준비가 끝날 때는 이제 G죠. 이때 경로가 가장 긴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2, 5, 1, 2. 그래서 5, 6, 7, 8, 9, 10일이죠. 10일. 그리고 이거 하는 동안에 이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 더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는 동안에 이건 그지 동시에 다른 경로로 진행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도 이제 5일뿐이 아닌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제 10일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이 경로가 진행되면서 이것도 동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제 동시 진행되는 겁니다. 이거 진행되고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다는 걸 보고, 그래서 답은 10일이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한 번만 보면, 이걸 처음 보면 이제 좀 문제를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한 번만 보면 이제 이해하는데 뭐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유형, 이것도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NCS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회사라든지 그런 데서 증명하는 문제죠. 어떤 뭐 부서에서 뭐 어떤 홍보 활동을 한다, 뭐 그랬을 때도 가능한 일이고, 여러 군데로 사용되는 어떤 작업 순서에 관한 거죠. 스케줄표를 만드는 것에 관한 문제야.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겠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그지 11번, 13번에 관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